자, 2025년의 정말 마지막 날입니다. 곧 2026년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저희는 아주 특별한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 달 동안 진행될 챌린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접 써주신 신청서들이에요. 이걸 보면서 2026년을 앞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열망과 또 두려움은 뭔지 그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 신청서 뭉치는 그냥 단순한 명단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내딛는 뭐랄까 그 첫걸음에 대한 약속 같은 기록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몇 가지 공통된 주제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오, 패턴이요? 궁금하네요. 네,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연결고리들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키워드가 있었어요. 바로 수익화였습니다. 맞아요. 수익화. 블로그로 수익화, 엔잡, 경제적 자유.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엔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돈 벌자, 수익화 꼭 이뤄냅니다 같은 아주 강렬한 각오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수익화라는 목표를 가진 분들의 직업군이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네네. 저도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유감암, N년차 직장인은 물론이고요. 변호사, 물리치료사, 심지어 대학병원 연구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인데 왜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이렇게 목말라 할까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물론 경제적 보상, 중요하죠. 하지만 수익화라는 단어는 여기서 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바로 가치의 증명, 그리고 삶의 통제권에 대한 갈망이에요. 가치의 증명이랑 삶의 통제권이요? 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내 노동 시간에 대한 대가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내가 만든 콘텐츠로 번 돈은 단돈 100원이라도 온전히 내 생각과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시장의 평가거든요. 아, 네, 내 안에 있는 무형의 자산이 실질적인 가치로 인정받았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한 분이 남겨주신 일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삶에 맞게 일하자. 이 문구가 딱 떠오르네요. 이게 바로 삶의 통제권과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디지털 노마드를 꿈꾼다는 분들, 그 목표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되찾겠다는 시도인 거죠. 결국 수익화는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겠다는 이 시대의 아주 적극적인 선언인 셈입니다. 와, 목표 이면에 숨겨진 심리를 파악하니까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그 목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이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이 부분 역시 거의 모든 분들이 똑같은 단어를 지목했어요. 네, 뭔지 알 것 같네요. 바로 꾸준함이었죠. 혼자 하기 어려워서 꾸준히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솔직한 고백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꾸준함의 부재, 거의 모든 신청서에 등장하는 공통된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많은 분들이 이걸 자신의 의지방해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내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들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개인의 기질 문제라기보다는 환경 설계의 실패에 더 가깝습니다. 환경 설계의 실패요? 그 말씀은 꾸준함이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건 한정된 자원이라서 쉽게 고갈되거든요. 중요한 건 의지력에 기댈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시스템이요? 네, 그래서 신청 동기에 강제성을 얻고 싶어서 함께 가는 동료가 필요해서 이런 답변이 유독 많았던 겁니다. 이분들은 더 이상 자신의 불완전한 의지력을 믿는 대신에 서로를 지지하고 때로는 감시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려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을 좋아한다고 적어주신 분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감성적인 문구가 아니었군요. 그럼요. 꾸준함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방법론인 셈입니다. 시스템으로서의 커뮤니티라. 정말 와닿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20대부터 50대까지, 서울부터 해외 거주자까지 정말 스펙트럼이 넓어요. N년차 베테랑 블로거가 있는가 하면 이제 막 SNS 계정을 만들려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다양성이 과연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그게 표면적으로 보면 다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상호 보완성이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보완성이요? 네, 우리가 봐야 할 건 각자의 현재 위치가 아니라 모두가 콘텐츠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또 나만의 브랜드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려는 같은 방향성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이 다양성은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수년간 블로그를 운영해온 베테랑은 이제 막 시작하는 분에게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슬럼프 극복법 같은 노하우를 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반대로 물리치료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분들은 자신의 지식을 컨텐츠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다른 분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고요. 초심자는 베테랑에게 처음의 설렘을 일깨워주고 베테랑은 초심자에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어주는 겁니다. 와,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스승이자 가장 건강한 자극제가 되어준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서 지식과 동기가 함께 순환하는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립된 상태에서는 한 가지 관점에 갇히기 쉽지만 함께하면 계속 생각의 충돌과 확장이 일어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열망과 각오가 담긴 그들이 직접 써낸 출사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몇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집단적인 결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어떤 각오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아주 현실적인 다짐, 존버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하하, 존버 정신. 네, 중요하죠.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뜨끔해야 할 만한 각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 완벽주의. 시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죠. 그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그냥 하라는 건 빠른 실행과 반복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비슷한 맥락에서 핑계와 말보다 단 한 걸음의 전진이라는 다짐도 있었고요. 또 시대의 변화를 아주 날카롭게 읽고 있는 선언도 있었어요. 옛날 방식만 고수하다가는 화석된다. 하하, 비장함이 느껴지네요. 디지털 생태계의 변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거기에 적응 못하면 도태된다는 위기감을 명확히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다짐인데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주문을 거는 듯한 다짐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자기 의심을 동반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긍정적인 확언을 되뇌는 건 험난한 여정을 버텨낼 수 있는 강력한 심리적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다짐들을 보면 이분들이 어떤 마법 같은 비법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결국 성패는 실행력과 마인드셋에 달려있다는 걸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증거죠. 자,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분들의 신청소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었네요. 첫째, 수익화는 가치 증명과 삶의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열망의 표현이다. 둘째, 꾸준함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 설계의 문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양성이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강력한 시너지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이제 곧 이 한 달간의 여정이 시작될 텐데요. 이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본질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번 도전은 분명 컨텐츠 제작 능력과 수익화 스킬을 키우는 과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본질은 이곳이 자기 발견의 실험실이라는 점이에요. 자기 발견의 실험실이요? 네, 많은 분들이 나는 평범해서 특별한 콘텐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거든요. 한 달 동안 여러 콘텐츠를 만들면서 데이터를 관찰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깊이 관찰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신이 나는지, 어떤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지, 그리고 동료들과 소통하면서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발견해 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는데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발견해보라는 관점,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한 달이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넘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며 세상과 무엇을 나눌 때 가장 나다워지는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다움을 발견하는 순간 수익화는 정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평생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어줄 거라 확신합니다.